자, 계속합니다. 요약집 46페이지예요. 확인 설명사 작성. 여기는 한 두세 개 정도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잘 나와요. 자, 확인 설명은 당연히 언제? 완성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밑에 주의 보시면 완성된 때 X죠. 물건을 이제 사라고 설명하는 거니까 완성되기 전에 해야 돼. 그다음 누구한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라 이거지. 그러면 밑에 주의처럼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이걸 조심해야 돼요.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취득 의뢰인에게. 물론 이전 의뢰인에게 이렇게 더 틀리긴 한데 그건 좀 치사하죠. 그래서 두 가지, 완성되기 전에 누구에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어떻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상 증명서 등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하고. 밑에 주의에 2번 보면 좀 이따 우리 확인 설명서 서식 배우는데, 확인 설명서 서식 안에는 내가 확인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했던 근거 자료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뭐 등기상 증명서, 토지이용 형의서 이런 거 보여줬었다 이게 체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3번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성실 정확하게 설명했는지 근거 자료를 제시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확인 설명서 서식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확인 설명서 서식에 뭐가 뭐 잘못 적혀 있거나 뭐 누락돼 있거나,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고 쓰는 거잖아요. 확인 설명의 결과물인데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어,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았어. 이때 2015년까지는 개공은 업무정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뢰인들이 막 협박한다고 그랬죠. 사장님 이거 확인 설명서 뭐 빠져있네, 뭐 잘못 적혀있네, 자기는 전혀 피해도 없으면서 나 이거 신고할래, 사장님 업무정지 석 달인데 합의금 줄래, 업무정지 받을래,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500이하 과태료를 바꿔서 그 돈을 우리가 받자, 이렇게 한 거죠. 3번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어,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았어. 이때는 개공일 땐 업무정지, 개공일 땐 5배 이하 과태료. 그 과태료 밑에다가 업무정지 X라고 써두세요. 업무정지 X. 다음 소공은 자격정지로 돼 있어요. 자격정지가 금이 투, 서서, 확인, 인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확인 설명 위에 세 줄은 그렇게 정리하신다. 완성되기 전에 취득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데 위반할 때 500 과태료, 자격정지다. 동그라미 2번은 법조문이니까 눈에는 익혀두셔야 돼요. 개공은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때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자, 밑에 설명사항은, 확인 설명사항은 이렇게 외웠죠. 설명사항은 8가지 더하기 취, 중, 토. 자, 우리 바로 전 시간에 했던 전속중개계약서기지 공개사항은 8가지 더하기 꽁시니까 여기는 8가지 더하기 취, 중, 토. 8가지는 뭐예요? 그럼 괄호 안에 있죠. 특정 권리 공법. 이게 동그라미 1, 2, 3번입니다. 묶어보시고 1, 2, 3번. 특정 권리 공법. 특정이 뭐예요? 종류, 서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연도, 중개대상물의 기본적 사항이라고도 하고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도 해요. 다음 권리관계, 각종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기제도 설명하고. 자, 특정 권리공법. 자, 4번, 5번은 상태 묶어보시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거, 승강기, 배수 등의 상태. 그다음 벽면 도배 상태. 그다음 6번, 7번 묶으시고 환경, 입지, 일소진, 환경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의 입지 조건. 다음 얼마짜리? 거래 예정 금액이다. 이 8가지 더하기 취는 뭐예요? 취득, 조세, 종류, 세율. 우리 취득 의뢰인이 설명하니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같은 취득, 조세, 종류, 세율을 설명해라.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이전 조세 X, 보유 조세 다 틀려요. 이전 조세도 X고 보유 조세도 X입니다. 취득 조세. 취득 의뢰인이 설명하니까 이전 조세가 양도세인데 우리 양도세 설명할 능력 돼요? 안 되지. 배우기도 힘들어요. 참, 보유 조세 이런 거 설명할 의무 없습니다. 취득 조세 종류 세율. 자, 중은 중개 보수 실비 산출 내역. 창례에 출제된 거죠. 중개 완성되기 전에 중개 보수 실비 산출 내역을 확인 설명해야 한다. 토는 토지 이용 계획이다. 취 중에 토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설명해라.
8가지 더하기 취종토. 이걸 설명했어요. 자, 밑에 양가로 3번. 근데 확인 설명함에 있어서 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뭐 상태나 벽면 도배 상태나 환경 조건 같은 것들은 개공이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하기는 곤란하죠. 그러니 이 부분은 동그라미 1번 매도 임대 집주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중개대상물 상태 부분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거기다 적으세요. 요구해야 한다 X. 아직 출제 안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도 가능해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거지.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요. 근데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은 거지. 근데 자료 요구에 불응했다. 불응했다는 거는 뭐 싫다라는 건 좀 이상한 거죠. 나는 집주인인데 나는 그 집에 임차인을 살고 있어서 나도 그 집을 몰라. 협조가 안 돼 이거죠. 그러면 불응 사실을 누구에게?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라. 그래야 개공은 그분이 면책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출제된 거예요. 정답으로 나왔어요.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X.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고 근거를 남겨야지. 밑에 있는 것처럼 불응했을 때 개공이 직접 조사해 설명해라. X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자, 이렇게 왼쪽 페이지 확인 설명하셨고, 자, 오른쪽 페이지 드디어 중개가 뭐 됐고 완성됐고 뭐 쓸 때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그게 시점이에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그때 확인 설명했던 걸 서면 작성하고 그리고 거래 당사자 양쪽 다 교부하고 우리 완성되면 무조건 양쪽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본 또 4본 또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 전자계약서 쓸 때는 확인 설명서도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확인 설명 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됐다면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이 우리 개정된 우리 첫 시험이에요. 3년 동안 원본, 4본 전자문서 보존하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됐다면 보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양거로 2번. 여기다 뭐 하셔야 돼? 서명 및 날인 하셔야지. 서명 및 날인.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 법인은 그 자리에, 대표자, 분사무소는 그 자리에,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고 소공이 중개했으면 개공과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해라. 만약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인데 소공이 썼다. 그러면 대표자와 소공이 함께, 분사무소인데 소공이 작성했다. 그럼 책임자와 소공이 함께 이렇게 하면 되고 밑에 주의처럼 일반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 이런 것들을 백갈 바뀌지 않도록. 밑에 세 번째 X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분사무소니까 대표자 X, 책임자가 들어가야 된다. 책임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보면 뭐 되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개공의 확인 설명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는 의뢰인이 개공한테 중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무상 중개였어도 확인 설명 의무 있고 안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예,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등기부로 채권 최고액만 확인되니까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족하다. 근데 실제 채무액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 시험엔 그게 더 잘 나와요.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실제 채무액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 오, 이렇게 내는 걸 더 좋아해요. 이제 좀 느낌이 틀려 보이거든요. 근데 밑에 쭉 이어지는 문장은 뭐냐면 근데 의뢰인이 실제 피담보 채무액을 알아야 나는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이 집주인한테 물어봐서 근데 전달해 줬지. 근데 그게 잘못된 정보였던 거지. 그땐 개공이 책임지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제 피담보 채무에 관한 거듭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했고 의뢰인은 그 정보를 믿고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개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또 신흥성실 의무 위반이라는 얘기지. 다시 채권 채무액 설명하면 족하다. 오. 실제 채무액 설명할 의무는 없다. 오. 근데 실제 채무액을 잘못 설명하면 그때는 선관주의 의무 위반, 신흥성실 의무 위반이다. 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아래 다가구는 여러분 어떤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잖아요. 단독주택이니까 자 여기에 4가구 산다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는데 경매되면 이 집 전체가 경매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개공이 다가구 주택 일부 임대차를 중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이 집은 단독주택이니 이 집에 있는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현황도 조사하여 이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독주택이니까. 경매되면 이 임차인은 가장 후순위로 밀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가구 일부 임대차 중개할 때는 임차 의뢰인이 임대차 종료됐을 때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문장은, 이어지는 부분은 좀 핵심 몇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개공은 자, 이 다른 임차인들을 설명하는데 다른 임차인들은 등기가 안 된 임차인이잖아요. 등기 안 된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등기되지 않은 권리는 이따가 실제 권리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대 의뢰인, 집주인에게 다가주택 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라. 이걸 확인해서 설명하라 이거야. 그리고 자료도 제시하고 또 확인설명서,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여기에 적을 의무가 있다고. 근데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했다고. 그럼 불응했다라고 적어 있다는 거. 여기까지 해야 의무를 다한 거라는 거예요. 밑에 판례는 최근 판례니까 익혀두세요. 그냥 결론만 해요. 내용은 이해하지 말고요. 확인설명서 이따가 비주거용 건축물 배우거든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도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상인법에 따른 임대차도 적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상가 임차인, 등기 안 된 상가 임차인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확인설명서는 언제 쓴다? 중개가 완성되고 쓰는 건데 종류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주거용 건축물,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 또 토지, 그리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 기본확인사항, 또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 또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기본 확인사항은 내가 직접 조사해 적는 거죠. 이 부분은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 자료를 요구해서 적는, 여기 복비 적는 거고, 내가 이건 직접 조사하는 거고. 뭐 기본 확인사항 아닌 걸 찾아라, 뭐 세부가 아닌 걸 찾아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맨 위부터 시작할게요. 확인설명 근거 자료 등에는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부분은 전부 다 50페이지 51쪽에 있는 작성 방법을 읽어드리는 거니까 좀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자, 확인설명 근거 자료 등에는 내가 확인설명한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재한다 이거죠. 뭐 등기 권리증도 있어요. 등기상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도 있고 임야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그래서 등기 권리증이나 지적도나 임야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래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에는 내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그리고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를 적고요. 불응했으면 불응했다고 적으라고 그랬죠. 자, 방금 말씀드린 건 다 50페이지 적혀 있는 말이에요. 다음 기본 확인 사항은 1번부터 8번까지죠. 이 8가지는 개공이 직접 조사해서 적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50페이지 보면은 50페이지 잠깐 보세요. 저 위에 보면 2번째 당장 표시 있죠. 대상 물건 표시부터 8 취득조세 종료 세율까지는 기본 확인 사항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다시 48쪽으로 건너와서 1번부터 8번까지 예를 들면 입지조건 여기 4번이잖아요. 5번 관리에 관한 사항, 6번 비선호시설 이런 것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렇게 출제되면 5라고 풀 줄 알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 대상 물건 표시는 토지는 소재지, 면적, 지목을 쓰는데 거기 지목이 중요하겠죠. 공부상 지목도 적어야 되고 실제 이용상도 적어야 됩니다. 토지 대장 보고 적으면 됩니다. 자, 건축물은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준공 연도, 용도, 구조, 방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건축물 대장 보고 적을 거예요. 여기서 용도 중요하겠어. 건축물 대장상 용도도 적어야 되고 실제 용도도 적어야 되고 지목과 용도는 그렇다 이거야. 다음 구조라는 건 뭐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벽돌조 이런 것들을 구조라고 그래요. 건축물 대장 보면 나와요. 방향은
우리 50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방향은 주택의 경우는 거실, 안방 등 주실 방향을 적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적는다. 이거 바뀌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그 아래 건 중요합니다.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이게 기본 확인 사항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지진 관련된 거죠. 그 아래 것도 위반 건축물 여부, 위반 내용도 뭘 보고 적는다.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는다. 위반 건축물 여부, 위반 내용. 다 건축물 대장이 여기 등기부라고 나온 적도 있어. 자, 동그라미 1번에 중요했던 건 지목, 또 용도, 구조, 방향,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위반 건축물 여부, 위반 내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는 거기 등기부 기재사항은 말 그대로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적으면 되지.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적으면 되는데 그 아래 게 중요합니다. 민간임대 등록 여부가 올해 우리 신설된 내용이에요. 민간임대 등록 여부. 이게 지금 중개하는 물건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를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억해야 되냐면 민간임대 등록 여부가 기본 확인 사항에 권리관계에 있다. 이걸 묻는 거예요. 다른 걸 묻는 게 아니라 다시 민간임대 등록 여부가 기본 확인 사항에 권리관계에 있다. 이거 이따가 이건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뭐 오른쪽에 보면은 장기 일반 인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단기 민간임대주택 이런 게 들어있죠. 자, 동그라미 3번 토지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시, 군, 조례. 시, 군, 조례. 다음 다시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무엇을 확인해 적는지는 법이 안 써 있어요. 그냥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하면 오.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공이 확인하여 적는다. 오. 그 밖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택거래 신고지역, 토지, 투기지역, 주택,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처럼 공보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 좋아요.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 동그라미 3번 왼쪽에 적으셔야 돼. 동그라미 3번 왼쪽에다가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임대차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를 확인하여 반드시 시지한다. X 이렇게. 자, 동그라미 4번. 입지 조건은 도, 대, 차, 교판, 도대차 교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의료시설. 특히 판매의료시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 따라야 돼. 백화점, 할인매장, 종합의료시설이 입지 조건이 들어있다. 자, 개공이 직접 확인해 적는다.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 관리 주체. 그 관리 주체도 다 시험에 나왔어. 경비실 있는지, 관리 주체 유형. 이런 거 개공이 확인하여 적는다. 직접 확인해 적는다. 비선호 시설, 1km 안에 비선호 시설도 개공이 직접 확인해 적는다. 이렇게만 출제되는 거예요. 자, 거래 예정 금액. 안에 보면 거래 예정 금액도 있고 개별 공시지가, 건물주택 공시가격이 있는데 여기는 50페이지 거기 좀 보셔야 돼요. 50페이지 맨 아래 보면은 동그라미 7번이요.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 완성된 때 거래 금액 이러면 안 돼요.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 그다음에 공시지가와 공시가격도 완성되기 전 공시된 가격을 적어요. 다음 이어서 다시 48쪽에 자, 아까 거기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차도 적어야 한다고 X예요. 공시지가 공시가격 임대차 생략할 수 있다. 8번 취득조세 종류 세율은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세 가지만 적어요. 세 가지만 적는데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출제되면 오. 역시 50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냐. 중개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을 확인해 적는다. 임대차는 아예 제외. 자, 여기까지가 기본 확인 사항이 되었다. 다음 49쪽 세부 확인 사항 9번은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되지 않은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시되지 않은 물건은 대장이나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정원수, 조각물 이런 걸 말하지.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는 51쪽이 나올 텐데 어디가 중요하냐?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는다. 51쪽을 보세요.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는다. 오! 이렇게 풀 줄 알면 돼요. 법정지상권, 유치권, 주인법에 따른 임대차, 조각물, 정원수 이런 것들을 적어라 이거야. 그 다음에 그 51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당구장 표시 보면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실제 권리관계니까 아까 다가구주택 다른 임차인들이 있었잖아.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장기수선, 충당금 등의 처리 등을 확인해 적어주어라. 여기다가 근저당권은 여기에 채권 최고액을 적어주어라. 자, 됐습니다. 10번 다시 49쪽 10번은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수도 물 잘 나오는지 물어봐. 틀어봐. 물어봐. 전기 공급 잘 되는지 물어봐. 가서 꽂아봐. 물어봐. 가스, 취사용 가스는 도시가스냐 혹시나 부탄가스냐 물어봐. 가서 하루 종일 공국 끓여봐. 왜 남의 집 가서 공국을 끓여? 물어봐. 물어봐. 그 다음에 소방, 단독 경부형 함지기 물어봐. 가서 세봐. 물어봐. 근데 주의할 점은 오른쪽에 아파트는 제외한 주택만 작성. 아파트는 제외. 그 다음에 난방 방식 연료 공급 보일러입니다. 중앙 공급이나 개별 공급이나 종류는 도시가스냐 기름이냐 프로판이냐 연탄이냐 이런 거 물어봐. 가서 떼봐. 이렇게 더운 날 가서 떼면 다 죽어. 물어봐. 그 다음에 승강기 양원재 불량인지 물어봐. 가서 갖춰봐. 물어봐야지. 배수 물어봐. 가서 빼봐. 물어봐. 그 밖의 시설물을 뭘 적지요? 가정 자동화 시설. 가정 자동화 시설 적는 게 그 밖의 시설물. 자, 11번. 10번은 다 물어봐 말면 돼요. 세분지. 자, 11번은 벽면 도배 상태 다 물어봐. 12번은 환경 조건 일소 진 일조 소음 진동 다 물어봐. 주의할 점은 환경 조건은 뭐라고 적어요? 주거용에만 작성. 12번은 인적에다가 환경 조건은 오로지 어디에만 작성? 주거용에만 작성한다. 13번 중개보수 실비 산출 내역을 적는데 중개보수는 그 오른쪽에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이거지. 대부분 개공들은 간이 과세예요. 일반 과세는 그 카드 매출액이 연 4,800만 원 넘어야 된단 말이지. 대부분 일반 과세니까 부가세 신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고 있는 복비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 개공이 부가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나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이제 별도로 내야 되는 거죠. 대부분 부가세는 안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복비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은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 임대, 임차 당사자들은 서명 또는 할인하고 개공과 소공은 서명 및 할인하고 그 다음에 50쪽, 51쪽에서 좀 더 볼 것은 자 50쪽은 거기에 그 한가운데 그 민간 임대 등록 여부 여기 갑니다. 자, 민간 임대 등록 여부 잘 체크하세요. 민간 임대 등록 여부는 대상 물건이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 임대 주택인지 여부를 임대주택 정보 체계 홈페이지거든요. 거기는 홈페이지 순서는 몰라도 돼요. 그 임대주택 정보 체계 접속해서 직접 확인하거나 아니면 임대인에게 확인해서 적어도 돼요. 두 가지 방법을 조심해야 됩니다. 임대주택 정보체계 접속 아니면 임대인에게 확인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도 이어서 민간 임대주택인 경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권리 의무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들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거의 같아요. 이거 하나 보고 또 하나는 그 51쪽에 맨 밑에 13번 중개보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말. 그 다음 밑에 공동중개했다면 참여한 개공, 소공 전부 다 서명, 점, 날인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인 점이라고 돼 있어 점이라고 돼 있어도 그냥 맞다고 문제 푸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주거용 건축물 했습니다. 자 이제 미주거용 건축물로 가겠습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맨 위에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가죠.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자,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확인설명서 비주거용 건축물입니다. 맨 위 두 칸은 똑같고요. 기본 확인사항 바로 갈게요. 대상물건 표시 똑같아요. 지목, 용도, 구조, 방향,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위반 건축물 여부, 위반 내용 똑같아요. 자, 권리관계도 똑같은데 주의할 점은 민간임대 등록 여부가 여기도 있다는 거. 여러분 공법 시간에 준주택 배우잖아요. 오피스텔 같은 거. 그런 것도 공부상으로는 비주거용이지만 민간임대 주택으로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양쪽에 다 있다는 거.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계제 똑같습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공보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다. 자, 입지 조건은 뭐만 있어요? 도대차만 있어. 도대차. 자, 교판이 없습니다. 이따 한꺼번에 외우죠, 이거는. 자, 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물이니까 있어야지. 중요한 건 뭐지? 피해는 비가 없다. 피해는 비가 없다. 자, 거래 예정 금액 있어. 취득조세 종료세율 있지. 없을 리가 없지. 자, 세부 실제 권리관계 있어야죠.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상, 법정시상권, 유치권, 주인법 임대차, 그리고 아니 여기 상인법 임대차지. 이런 거 적는 거지. 10번 똑같아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마시, 연료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어요. 소방은 소화전 비상벨 아주 중요합니다. 주거용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아파트 빼고 비주거용은 소화전 비상벨 이거 하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벽면은 있어. 도배는 없어. 당연한 거 아닌가? 환경 조건은 오로지 주거용이만 있어. 보비는 있어야지. 자, 이제 토지로 갑니다. 토지. 54페이지 토지. 토지는 이제 맨 땅이니까 맨 땅. 그래도 대상물건 표시는 있어야지. 소재지 면적 지목, 권리관계 있어야지. 등기된 권리, 공법 있어야지. 입지 조건은 뭐만? 도대만 있습니다. 도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없어야지. 토지니까. 비선호 시설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 피해는 비가 없다. 토의는 비가 있다. 텔레토비 있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 있어야 돼. 취득조세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있습니다. 토지도 등기되지 않은 권리가 있으니까. 토지용계획 아니요.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나머지는 당연히 없습니다. 상태, 환경, 토지니까 다 없습니다. 환경 조건은 주거용만 적는다. 복비는 있다. 자, 이제 입관공 서식까지. 자, 56페이지. 입관공 서식은 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다 등기된 겁니다. 자, 대상물건 표시 적어야지. 다만 여기는 소재지만 적어. 소재지 등기 등록지를 등기상 증명서 확인 이거 주시면 돼. 오른쪽 저 위에 써 있어요. 대상물건 표시 소재지 등기 등록지는 등기상 증명서 확인입니다. 여기는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없거든요. 권리관계 있어야지. 이거 다 등기된 거잖아요. 다 있어야죠. 공법이 없는 게 중요하다. 입관공에는 공법이 없다. 다시 입관공에는 공법이 없다. 입지 조건 없어. 관리 관한 사항 말도 안 돼. 비선호 없어. 근처에 비선호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거래 예정 금액 있어야지. 취득조세 있어야지. 결국 뭐 1, 2, 7, 8 이거 공통이네. 실제 권리관계 공통이에요. 임목도 법정지상권, 공장재단에는 건물의 유치권, 법정지상권 이런 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 있어. 나머지는 다 없어. 복비는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에 비교가 된 거죠. 참 다시 왼쪽에 56쪽에 하나 볼 게는 뭐냐면 맨 한가운데 재단 목록, 임목의 생육 상태 이 항목이 이 서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재단 목록 또는 임목의 생육 상태는 당연히 이 서식은 있을 텐데 기본 확인 사항이야. 세부가 아니야. 이름이 상태라도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 저 위에 있는 3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밑에 서식 비교합니다. 서식 비교 동그라미 1번 대상물건 표시 다 있지. 다만 입관공에는 소재지 등기 등록지만 등기상 증명서 보고 적어.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 다 있어야지. 공법은 공통이 아니라는 게 조심해야 돼.
입광공인은 공법이 없다. 입지 조건 도대차 교판 도대차 도대. 네 번째는 없는 거지. 항상 강약 조절이 중요해요. 도대차 교판 도대차 도대 이렇게. 그래서 네 번째는 X. 다음 관리에 관한 사항 있어 없어 없어. 좋아요. 비선호 시설은 OX OX. B는 B가 없고 토이는 B가 있고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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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도축장 돼지 울음소리입니다. 어이 어이. 7번 8번 다 있어. 세부 중에 9번만 공통이에요. 그래서 실제 권리 관계를 이름을 공통시에부라고 이름을 지어요. 공통시에부. 9번이 공통. 10번 있어 없어 없어. 11번 있어 도배 없어 없어 없어. 환경 조건은 오로지 주거용만 있고 보비는 다 있고 맨 밑에 소방은 주거용은 단독 경보행 감지기, 비주거용은 소화전 비상벨까지 하면 완벽하다. 자, 58페이지 기도 이어갑니다.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기도 이어집니다. 탄력받았어 우리.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 당연히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 양쪽 다 교부하고 이건 몇 년 동안? 5년 동안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됩니다. 이것만 특이하게 5년이에요. 전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인데 이것도 원본, 사본, 전자문서고 이것도 전자계약 체결했다. 그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됐으니 그때는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2번도 아까랑 똑같아요. 서명 및 날인 똑같아요. 개공이 법인은 대표자가,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이라고 소공이 중개했으면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이 똑같이 가요. 우리 서명 및 날이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만 등장합니다. 이건 잘 아실 거예요. 서명 또는 날인이면 틀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법인의 주된 사무소인데 소공이 있었어. 대표자와 소공이 함께. 분사무소인데 소공이 있었어. 책임자와 소공이 함께인데 대표자 이러면 틀리는 거잖아요. 3번이 무지하게 중요하죠. 3번이. 개공은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 계약서 쓰면 안 된다 이거지. 거짓기재 투계약서. 우리 이렇게 외우는 거 기억나세요? 셔는 순수 업무정지다. 밑에 박스 안에 다 있으니까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돼요. 그럼 셔는 뭐냐? 전속 중개 계약 셔. 사용하지 않았어. 보존하지 않았어. 확인 설명 셔. 교부하지 않았지. 보존하지 않았지. 서명 날인 안 했지. 거래 계약서. 교부하지 않았어. 보존하지 않았어. 서명 날인 안 했어. 전부 다 오로지 뭐만 줘야 돼? 오로지 업무정지. 근데 이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라고 엄청 잘 나옵니다. 엄청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센셔. 거짓기재 투계약서는 임등치. 그래서 셔는 업무정지. 센셔는 임등치. 셔는 업무정지. 센셔는 임등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거짓기재 투계약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박스로 들어가세요. 주의로 들어가면 전속중개계약 셔. 사용 안 했어. 보존 안 했어. 확인설명 셔. 교부 안 했고 보존 안 했고. 거래계약 셔. 교부 안 했고 보존 안 했고. 이거는 다 누구 위반이야? 개공의 업무정지지 소공의 자격정지는 아니라는 거. 엄청 잘 나오잖아요. 그 다음 2번 확인설명 셔. 거래계약 셔. 여기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건 업무정지 O, 자격정지도 O. 그래서 1번은 OX, 2번은 OO. 그럼 다음 중 자격정지 사유를 골라라. 이렇게 하면 2번에서만 골라야지 1번에서 고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사유 공통인 걸 골라라. 그럼 2번 골라야 되죠. 그럼 3번은 거짓기재 투계약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공의 자격정지, 소공 자격을 금이투니까 이 주의할 점은 형벌이 없다는 것도 시험에 나와요. 1-1이라면 X라고 문제 잘 푸셔야 돼. 형벌은 왜 내냐? 2종 등록, 2종 소속, 2종 사무소 이런 것들이 형벌 들어가는데 2종 계약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밑에 법정 서식 겁나 중요하죠. 결론적으로 거래계약서는 공인중개사 법에 법정으로 정하는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중요하죠. 다만
국토부 장관은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이야. 이게 그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은 민법상 계약입니다. 민법이 정해진 계약이니까 중개사법에 법정 서식을 정해서 이걸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우리는 표준 서식 정해 사용을 권장만 할 수 있는데 그마저 없다는 얘기죠. 그마저 없다. 이 밑에 이제 주의처럼 문제 푸시면 되는 거야. 권장할 수 있다는 온데 표준 서식이 있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표준 서식은 없지만 필수 기재사항이 있죠. 아주 중요하죠. 필수 기재사항. 인표계 인권거그자조. 인표계 인권거그자조. 이는요. 인적상 물건의 표시계 계약일 인 주의합니다. 인도일시 이건 더 중요합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 이전의 내용.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행원한상. 그렇게 읽으세요.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행원한상.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행원한상. 그 밖의 약정 내용, 당사자 간 약정 내용이에요. 특약상. 확인설명서 교부일 차. 조건 또는 기한은 있을 때만. 조건 있으면 조건, 기한 있으면 기한. 이렇게 해요. 깔끔히 외워야 돼. 인표계 인권거그자조. 밑에 이제 권리관계는 무엇랑 헷갈리게 되는 거냐면 이거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관계는 확인설명서. 그다음에 거래 예정금액. 거래 예정금액은 뭐랑 헷갈리게 되는 거? 여기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행원한상 이런 것들. 그 밖에 뭐 공법상 이용자한 거래규제, 뭐 취득조세 종료세율, 뭐 중개보소 실비양 난리가 아니야. 전부 다 어디서 가져? 전부 다 확인설명서에서 가져오니까 이걸 잘 외우셔야 된다. 오른쪽에 주의 보면 주의. 일반 종개계약서. 국장은 일반 종개계약 표준 서식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맞죠? 현재 법령에 표준 서식이 또 정해져 있지. 정해져 있다도 오죠. 근데 밑에 거래계약서. 국장은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오.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럼 밑에 판례는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만 하지 않아도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두 번째 판례는 밑줄 다음의 부분이 뭐냐면은 그때 그 개공이 친구한테 가짜 전세계약서 줬잖아요. 친구는 그 가짜 전세계약서 확인 설명서로 대출을 받았고 대법자는 채권 회수를 못했을 때 개공이 책임지라고 했던 거지. 그래서 밑줄이 중요해요.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야 하고 중개하지 않았음에도 함부로 작성 교부해서는 안 된다. 만 자 들어가도 맞다고 잘 고르셔야 돼. 밑에 표도 법정 서식 없는 건 4번 타점은 없는 거예요. 1, 2, 3, 4번 타점은 없고. 두 번째 칸은 아실 거고 세 번째 칸에 개공, 서명 날인이 또는 및. 그리고 소공은 일반 전속중개에서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보존기간 없고 3년, 5년인데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두 군데만 들어간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에스크로우 제도죠. 예치 제도라고 합니다. 예치 제도. 자,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확실한 거래 안전을 위하여, 매도인, 매수인 둘 간의 거래 안전을 위해서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이 다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또 중도금 또는 잔금을 누구 명의로? 예치 명의자의 명의로 어디에다가 예치기관 여기에 예치를 한번 해보자 라고 우리 개공은 당사자에게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이게 의무가 아니라는 거. 권고해야 한다 X고, 거꾸로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내 예치를 의뢰했을 때 개공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다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누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지. 누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느냐.
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소공은 안 돼. 보조원도 안 돼. 그 다음에 공, 은, 보, 신, 채, 전문회사.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예치기관은 공금신.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공금신. 이렇게 외우면 돼요.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공금신. 자, 공은요, 공제사업자, 은은 은행, 보, 보험회사, 신, 신탁업자, 채, 채신관서. 전문회사는 그냥 긴 회사 이러면 돼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리고 계약 관련 서류, 이걸 한꺼번에 관리하는 이 에스크로우만 전문적으로 하고자 만든 회사. 공제사업자, 그다음에 금융기관, 신탁업자. 예치 명의자가 아닌 자를 찾아라. 이런 문제 나오고요. 또 은행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5. 보험회사 명의로 신탁업체 예치할 수도 있다. 5. 공제사업자 들어갑니다.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공금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위에가 이제 암기사항이고, 밑에 사전 수령은 뭐냐면, 현재 계약금 중도금이 예치돼 있어. 아직 잔금 치르긴 전인데 매도인이 저 예치된 계약금 중도금을 미리 수령하고 싶어요 라고 찾아왔어요. 근데 이걸 예치 명의자가 덜컥 줘버렸지. 근데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돼 버렸네. 해제되면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수령해간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 반환을 하지 못하면 예치 명의자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미리 수령하려면 계약 해제된 후 예치된 그 미리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할 것을 보장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걸 보장하는 보증서를 떼라. 이 보증서를 떼서 누구한테 가져와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누구한테 교부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치 기관에 교부하고라고는 낼 수는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예치 기관이란 용어는 현재 법이 없어요. 이 용어 없어요. 그냥 공금신이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어낸 말이에요. 예치 명의자는 용어는 있어요. 그래서 보증서를 누구한테 교부하냐가 중요하다. 매수인에게 X라고 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그 사전 수령 5번이 그 얘기입니다. 미리 수령하려면 미리 수령행한 후 계약이 해제됐을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면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자, 밑에 큰 2번은 개공 명의로 예치한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된다. 그러면 불안하니까 여러 가지 의무를 져라 이거지.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개공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 예치할 것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 도중에 계약이 해제될 때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 당사자의 동의 방법을 약정해야 한다. 앞으로 계획 세우라는 얘기죠. 또 이 반환 채무이행 보장 실비는 누가 부담하죠? 매수 임차 부담. 이자가 부담합니다. 반환 채무이행 보장 실비 괄호 열고 매수 임차 부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매수 임차가 부담하는데 얼마를 부담해야 할지를 약정해야 한다. 개공명의 예치할 때. 또 거래 안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좋아. 누구 명의로 할 때만, 개공명의로 예치할 때만 의문 지는 거지. 동그라미 2번. 개공 자기 명의로 예치한다면 자기소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된다. 좋아. 세 번째, 역시 개공 명의로 예치한다면 계약금 중도금 예치했다면요, 이 예치 대상이 되는 금액만큼 보증범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당사자에게 증서사부를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 말은 예치되는 만큼 보증 설정을 하고, 개공이 들고 튀면 그거 책임지는 거지 뭐. 계약금 중도금 예치했으면 계약금 중도금만큼만 보증 설정하는 거예요. 전부 다 누구 명의로?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 주는 의무인 거죠. 현실적으로 개공이 예치 명의자가 되진 않고요. 가상으로 개공을 예치 명의자로 넣어놓고 에스크로우 제도를 쭉 설명해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예치 제도가 24회 때 나오고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요. 24회 때 나오고 5, 6, 7, 8, 5년이나 안 나와서 좀 불안하긴 해요. 나올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몇 가지 암기사항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을 마칠 것이며 자,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 손해배상 책임 보증 설정 의무로 계속 이어집니다.